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성폭력 사건 판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걸 네. 다만 전적 찬성하느냐 좀 우려하느냐는 갈리는 것 같네요. 과거에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제 성범죄 전후의 사정을 봅니다. 뭐 숙박업소를 들어가는데 좀 다정하게 들어갔다. 주고받은 서로의 문자 메시지나 예. 혹은 뭐 식사를 했다거나 에이 피해자가 어떻게 그래. 이게 1심 판단이고요. 그게 1심이었고 여성 인권단체들에서 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냐. 거기서 나온 단어가 피해자다움을 네. 강요하지 말아라. 네, 핵심을 갈랐던 것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그렇죠. 어떻게 보느냐. 예. 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해서 뭐 강간하고 강제추행했다라는 게 기소 내용이에요. 근데 1심과 2심 다 위력이 안희정 지사에겐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인정했는데 그걸 행사했느냐 마냐 그렇죠. 이걸 달리 본 거예요. 그렇죠. 싫다고 표현을 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1심과 2심은 정반대로 피해자의 본다.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위력이 있었다. 그러니까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은 거죠. 여기서 드는 궁금증. 아니 위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김지은 씨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? 없습니다. 없는데 어떻게 아는가? 이게 궁금한데.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.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해지는 네, 거군요. 그런 그렇죠. 겁니다. 거기에 이제 첨부되는 용어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에요. 자, 그렇죠.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네네네. 거군요. 그러니까 위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는 뭐 다른 증거란 건 없고 피해자의 진술, 피의자의 진술도 중요한 거죠. 그두 사람의 진술 중에서 뭘 믿을 건데 뭘 믿을 건데. 에서 1심은 안 지사의 손을 들어줬고 예. 2심과 대법원은 김지은 씨의 손을 들어준 거죠.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도 주고받았던 카톡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웃음 이런 이모티콘 사용한다. 아니면 크크크크 네.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늘 상냥하고 불륜이다. 이런 연애다. 주장까지 했고 예. 그런데 대법원에서 또 2심에서 제기한 거는 그러한 문자를 보낸 맥락을 보라는 거예요.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터뜨릴 경우에는 예. 자기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력을 다 잃게 되고 이러한 여러 맥락에서 좋아해서 한 관계다라고 보긴 어렵다. 저는 꼭 이게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판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.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 전후 사정들을 기초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만 가지고 그건 관심법 아닌가요?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아니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이 유죄로 가는 게 아닌가. 형사 절차의 원칙을 다소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는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보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. 하나는 그렇게 행동한 맥락을 보고 예. 사실 그 호텔에서 걸어 나왔던 판결은 협박당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없이 갔던 거예요. 예. 걸어 나올 때 깊은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두 번째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이해하라는 겁니다. 성범죄의 피해자요라고 나섰을 때 그 다음에 그 여성이 겪게 될 사회적 차별, 2차 가해, 3차 가해 이런 걸 고려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라. 특히 강간죄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범죄의 대상이 부녀라고 한정이 돼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. 그렇죠. 너무 약자를 보호하다가 반대 입장되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게 아니야?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. 약간 여성 입장에서 뭐 억울할 만한 판결들도 꽤 있었어요. 성인들 같은 경우 거의 인정 안 해줬었거든요. 업무상 위력 같은 경우는. 예. 이제는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피해자 중심으로 많이 변한 거죠.